삼봉, 당신이 세운 이 나라에 당신의 자리는 이제 없습니다. 목줄기를 파고드는 서늘한 검기의 감촉보다 더 차가웠던 건 한때 같은 꿈을 꾸었다고 믿었던 이의 목소리였습니다. 1398년 8월, 한양의 밤은 지독하게도 고요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도성, 제가 이름을 붙인 경복궁의 그림자 아래에서 저는 제가 만든 괴물의 칼날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발밑에 흙은 이미 짙은 선열로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공중에는 타오르는 횃불의 매연과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설계한 재상 중심의 나라라는 거대한 탑이 단 한 번의 칼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조선의 설계자라 자부했던 제가 왜 정작 자신이 세운 나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으면서도 정작 세상을 움직이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변수를 제 방정식에서 지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전라남도 나주의 차가운 유배지에서 썩은 명태를 씹으며 울분을 삼키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고려는 이미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송곳 조각만 한 땅까지 빼앗아 산과 강을 경계로 삼을 만큼 거대한 농장을 거느렸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자신의 자식을 팔거나 산속으로 숨어들어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썩을 대로 썩어 진물이 흐르는 고려라는 거목 아래에서 굶어 죽은 아이의 시신을 가마니로 덮어주던 그 비참한 현실을 말입니다. 성균관에서 공자와 맹자를 읽으며 도덕을 논하던 선비들의 글. 읽는 소리가 제게는 기만적인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만난 평범한 백성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같은 것들도 사람답게 살 날이 오겠습니까? 그 물음에 저는 아무런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붓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던 제 오만이 부끄러워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썩은 나무는 가지를 치는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한다. 하지만 선비의 붓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서는 피를 묻힐 칼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유배에서 풀려나자마자 함주로 향했습니다. 북방의 거친 바람을 가르며 만난 동북면의 호랑이 이성계 장군. 그는 제가 찾던 바로 그 칼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가별초를 거느리고 여진족과 왜구를 소탕하던 그의 무용은 압도적이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이 가진 그 거대한 힘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는 순박한 무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사내라면 나의 머리를 얹어 새로운 천년을 설계할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군막 안에서 타오르던 촛불 아래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장군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저는 거침없이 제 가슴 속에 품은 지도를 펼쳤습니다. 장군께서 가진 칼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고려의 사냥개로 남으시겠습니까? 제 도발적인 물음에 장군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동자 속에 흔들리는 야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반역의 불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세상에 대한 분노였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왕의 명분을 주었고 그는 제게 혁명의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흙탕 싸움이었고 수많은 동료의 등을 돌리게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정몽주. 저와 함께 유교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새로운 나라를 꿈꿨던 동문수학의 벗이었으나 끝내 고려라는 낡은 껍데기를 버리지 못했던 그를 죽여야만 했을 때 저는 이미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은 결국 누군가의 피로 칠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성계 장군을 왕으로 세우고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법전을 만들고 관제를 정비하고 유교 이념을 세웠습니다. 왕은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덕망 높은 재상들이 나라를 이끄는 신권 중심의 국가. 그것이 제가 꿈꾼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설계도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방원은 저와 닮아 있었습니다.
명석하고 과감하며 목적을 위해서라면 피를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이었죠. 저는 그가 가진 그 강한 힘이 제가 세운 재상의 나라를 무너뜨릴 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철저히 변방으로 밀어냈습니다. 왕자들을 무장 해제시키고 사병을 혁파하여 오직 국가의 군대만이 존재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길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1398년 그 운명의 밤, 제 집을 포위한 병사들의 횃불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든 법정과 제가 세운 이념이 권력을 향한 한 사내의 원초적인 욕망을 막기에는 너무나 나약한 종이장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이방원은 저를 향해 칼을 겨누며 비웃었습니다. 대감, 당신은 나라를 설계했지만 정작 그 나라를 가질 사람의 마음은 읽지 못했구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맹의 가르침으로 인간을 교화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권력이라는 마약 앞에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는 간과했습니다. 제 목을 친 그 칼은 제가 이성계에게 쥐어주었던 바로 그 혁명의 칼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칼이 결국 제 목을 향해 돌아온 것입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세운 경복궁의 처마 끝에 걸린 달을. 그 달은 고려의 멸망을 보았고 이제 저의 죽음을 보고 있었으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킹메이커의 부침을 지켜볼 것입니다. 저는 비록 이곳에서 멈추지만 제가 뿌린 씨앗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500년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500년은 동시에 제가 겪은 이 참혹한 배신과 살육의 반복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첫 번째 킹메이커, 저 정도전의 시작이자 끝이었습니다. 제가 쓰러진 자리에 누군가는 또다시 왕을 세우기 위해 나타나겠죠. 그가 저보다 더 영리할지 아니면 더 잔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왕을 만드는 자는 결코 왕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칼을 뽑지 않으면 내일 아침 우리 모두는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망설임은 곧 죽음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왕군의 사저,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방언의 심장을 찔렀을 것입니다. 1398년 그 뜨거웠던 여름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고 사방에서는 정적을 깨는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뒤편에서 정도전의 사병들이 우리를 옥죄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혁명의 동지였던 이들이 서로의 심장에 칼을 겨누어야 하는 이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사실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두 설계자의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잔인한 세계관의 충돌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하륜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처세의 달인이니 냉혹한 승부사니 말하곤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는 정도전처럼 구름 위에 이상을 걷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땅을 딛고 서서 권력의 생리를 관찰했습니다. 정도전이 재상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왕을 장식품으로 만들려 했을 때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오만한 생각인지 간파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자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그들의 손발을 묶고 변방으로 내쫓는다면 그 끝은 결국 피바람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이방원을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던 그 짐승 같은 야성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도전이 세운 정갈한 유교의 틀에 갇혀 있을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 사내라면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고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배지로 떠나는 길목에서도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대군, 하늘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를 돕는 법입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우리는 서로의 욕망을 확인했습니다. 운명의 밤, 정도전은 남은의 첩실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안일한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법과 제도가 왕자들의 칼날을 막아줄 것이라 믿었겠지요. 하지만 정치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의 손에 횃불을 쥐어주었습니다. 지금입니다. 정도전의 목을 베고 당신의 시대를 여십시오. 말발굽 소리가 한양의 밤거리를 울릴 때 저는 말 뒤편에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동료였던 이들을 베어 넘기는 비명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육이 아니라 잘못 설계된 조선의 뼈대를 다시 맞추는 거대한 수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도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이제야 조선은 왕의 나라로 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 뒤에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언의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진 제2차 왕자의 난. 피는 피를 부르고 권력은 부자 간의 정도 끊어놓았습니다. 저는 방언이 가슴을 치며 괴로워할 때마다 곁에서 독한 술처럼 차가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죽은 왕자는 원래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당신도 정도 전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저는 그를 다그쳤고 동시에 보호했습니다. 이방원이 마침내 태종으로 즉위했을 때 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악역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신들을 쳐내고 외척들의 발톱을 뽑아야 했을 때 그 칼자루를 쥐어준 것은 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권력의 눈먼 간신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저 자신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조선의 왕실이었으니까요. 태종은 어느 날 저를 불러 물었습니다. 하 대감, 그대는 나를 진심으로 왕으로 모시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대의 바둑판 위에 놓인 말로 쓰는 것인가? 그 질문에는 서늘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엎드려 답했습니다. 전하, 신은 전하라는 거대한 산에 기대어 사는 작은 나무일 뿐입니다. 산이 무너지면 나무도 살 수 없으니 신은 목숨을 다해 이 산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도전과 달리 왕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빛날 수 있도록 저는 철저히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왕이 강해져야 백성이 편안해진다는 저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6조 직계제를 제안하여 모든 권력을 왕에게 집중시켰고 신하들이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엄격한 기틀을 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흘린 피는 제가 모두 안고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노년에 접어들었을 때 태종은 제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었습니다. 정도전은 역적으로 몰려 이름조차 지워졌지만 저 하류는 왕의 가장 신뢰받는 동반자로 남았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권력을 탐하되 왕의 권위 아래 있었고 이상을 꿈꾸되 현실의 칼날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낸 이 강한 왕권이 훗날 또 다른 킹메이커에 의해 피비린내 나는 찬탈의 도구로 쓰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세운 이 견고한 성벽이 어린 왕의 목숨을 앗아가는 감옥이 될 줄이야. 권력은 이토록 잔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의 시대는 저물어 갑니다. 제가 태종과 함께 만든 이 나라는 이제 그의 아들 세종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킹메이커의 진정한 성공은 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 사라져주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누리는 이 평화로운 조선의 기틀 아래에는 저 하륜이 흘린 차가운 땀과 냉혹한 결단이 서려 있다는 사실을. 이 명단에 적힌 자들은 오늘 밤 해가 뜨기 전 모두 죽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살아남는다면 내일 아침 죽어 나가는 것은 우리 들릴 것입니다. 제 손에 들린 종이 뭉치는 그저 평범한 한지였으나 그 무게는 조선의 무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1453년 10월 차가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 궁궐의 뒤편에서 저는 수양대군에게 이 피 묻은 명단 살생부를 건넸습니다. 붓끝에서 흘러나온 먹물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을 지워나가고 있었고 제 심장은 공포와 환희가 뒤섞인 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한낱 궁지기 출신으로 무시받던 자가 조선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뒤흔드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시당한 자의 지독한 결핍이 빚어낸 광기 어린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칠삭둥이라 불리며 태어날 때부터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약한 아이, 앞날이 뻔한 몰락한 가문의 자손.
그것이 제게 부여된 낙인이었습니다. 제 동료들이 과거 급제를 위해 경전을 외울 때 저는 저작거리를 전전하며 인간의 밑바닥 욕망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향해 공부는 해서 무엇 하겠느냐며 낄낄거렸지만 저는 그들의 비웃음을 자양분 삼아 독을 품었습니다. 세상이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제가 세상을 제 발밑에 꿀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 제 앞에 나타난 남자가 바로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사자 같은 기상을 품고 있었으나 어린 조카 단종의 그늘 아래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라는 거대한 노신들의 장막에 가려 왕실의 종친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던 시절 저는 수양의 눈에서 제가 품은 것과 똑같은 도끼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군, 호랑이는 우리 안에 갇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 세상을 찢으십시오. 계유정난. 그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살생부를 작성하며 수많은 목숨을 점 하나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는 충심이 지나치니 죽여야 하고 저 자는 비겁하니 살려두어 써먹읍시다. 생사가 제 붓끝에서 결정될 때마다 소름 끼치는 쾌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김종서가 철퇴에 맞아 쓰러지고 대궐의 바닥이 고결하다. 자부하던 선비들의 피로 물들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정도전이 나라를 설계하고 하륜이 제도를 닦았다면 저는 오로지 힘과 공포로 새로운 질서를 창조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세조로 즉위하자 저는 조선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2명의 딸을 왕비로 만들며 저는 왕의 장인이자 최고의 공신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제가 꿈꾸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죽인 이들의 망령이 밤마다 제 침소를 찾아왔고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나으리 저를 왜 죽이셨습니까? 살생부에 이름을 적었던 그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면 저는 더 큰 권세를 휘두르며 그 공포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한강변에 압구정이라는 화려한 정자를 짓고 스스로를 갈매기와 버타는 늙은이라 칭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자는 여유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가 저를 배신하는지 감시하기 위한 망루와 같았습니다.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즐겼으나 제 입에는 언제나 쓴 피 냄새가 맴돌았습니다. 제가 만든 훈구파라는 거대한 권력 집단은 조선의 기득권이 되어 나라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설계한 것은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오직 제 가문의 영원한 번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세조가 병석에서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명회, 우리가 한 일이 정말 나라를 위한 일이었을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나라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욕망을 위한 찬탈이었음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거짓을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아니셨다면 조선은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늙고 병들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도전은 죽어서 이름을 남겼고 하륜은 살아서 업적을 남겼지만 저는 오로지 살생부라는 잔혹한 기록만을 남겼다는 것을요. 제가 죽고 난 뒤 사람들은 제 무덤을 파헤치고 제 시신을 다시 베어버리는 부관참시를 행할 것입니다. 권력이란 이토록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피로 세운 성벽은 결국 피로 씻겨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압구정에 앉아 흐르는 한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살생부가 아닌 제 죄를 고백하는 글을 쓰고 싶었으나 손이 떨려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제 모든 영화와 죄악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의 가장 강력한 킹메이커였으나 동시에 권력이라는 감옥에 갇힌 가장 비참한 수인이었습니다. 이것이 저 한명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괴물이라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승리자라 부르겠습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의 뒤편에는 항상 저처럼 피 묻은 살생부를 든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세운 왕좌 아래에는 얼마나 많은 주검이 쌓여 있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제가 닦아놓은 길 위에 당신들이 흘린 피가 섞여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는군요.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가상의 공간, 조선의 역사를 굽어보는 어느 막루에서 우리 세 사람은 마주 섰습니다. 정도전의 낡은 도포 자락이 북방의 바람에 휘날리고 하륜의 정갈한 관복이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며 한명회의 화려한 비단옷은 한강의 노을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동지였거나 적이었거나 혹은 시대를 건너뛴 후계자였던 우리들이 이토록 잔혹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주하게 된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꿈꾼 완벽한 나라의 정의가 서로 달랐으며 그 다름이 결국 조선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잉태했기 때문입니다. 저 정도전은 하륜을 보며 묻습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가 세운 재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왕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했냐고 말입니다. 하륜은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대감의 나라는 선비들의 탁상 공론에 불과했습니다. 왕이 강력하지 않은 나라는 결국 신하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번질 뿐이지요. 저는 그 혼란을 막기 위해 방언의 칼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뼈가 있었습니다. 제가 꿈꾼 도덕국가가 인간의 권력욕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얼마나 무력하게 휩쓸려갔는지 그는 이미 태종의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의 설전은 한명회의 가소롭다는 듯한 웃음소리에 끊깁니다. 두 분 다 참으로 고결한 척을 하시는군요. 나라의 키트리니 왕권의 강환이 하는 말들은 결국 당신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한 화려한 포장지가 아닙니까? 저는 솔직했습니다. 제 가문의 영광을 위해, 제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 왕을 갈아치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솔직한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한명회의 그 날카로운 목소리에 우리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추악했지만 동시에 조선의 정치가 어떻게 대의에서 이익으로 변질되어 갔는지를 관통하는 비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티어를 나누며 서로를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하륜을 권력의 기생충이라 불렀고 하륜은 저를 현실을 모르는 몽상가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은 한명회를 향해 왕조의 근간을 뒤흔든 간신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셋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 하나라도 없었다면 조선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혹은 아주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양의 성곽을 쌓을 때 사용했던 그 무거운 돌들은 하륜의 시대에 이르러 신하들을 억누르는 형틀이 되었고 한명회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훈구파의 거대한 저택을 짓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설계는 숭고했으나 시공은 냉혹했고 그 결과물은 탐욕스러웠습니다. 이 극적인 가치관의 충돌은 조선 전기의 역사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정몽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피의 계보는 단종의 애달픈 죽음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이 나라가 진정 백성을 위한 나라였는지 아니면 우리 세 명의 천재적인 킹메이커들이 버린 거대한 바둑판에 불과했는지를 말입니다. 정도전의 붓이 정의를 썼다면 하륜의 칼은 질서를 잡았고 한명회의 살생부는 생존을 결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뒤섞이며 조선은 점점 더 복잡하고 잔인한 정치의 장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 갈등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왕이란 존재가 때로는 우리의 도구였으나 결국은 우리를 삼키는 포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태조 이성계는 저를 버렸고 태종 이방원은 하륜을 경계했으며 세조와 성종은 한명회의 권세를 이용하면서도 끊임없이 그를 견제했습니다. 우리는 왕을 만들었으나 우리가 만든 왕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킹메이커들이 짊어져야 할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우리의 환영도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유교의 이념, 중앙집권적 관료제, 그리고 권력을 향한 끝없는 암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만든 조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증오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완성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이 무너진 자리에 현실이 들어섰고 현실이 부패한 자리에 탐욕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 참혹하고도 화려한 킹메이커들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아니 승자가 있기는 했을까요? 우리는 각자의 시대의 정점에 섰지만 역사의 긴 강물 앞에서는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그 뜨거운 투쟁의 기록들은 지금도 권력의 뒤편에서 왕을 꿈꾸는 이들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정도전의 이상을 말하고 누군가는 하륜의 실리를 챙기며 누군가는 한 명의 살생부를 적고 있을 테니까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정치의 굴레이자 킹메이커라는 이름의 괴물들이 영원히 반복해야 할 운명입니다. 결국 역사는 왕의 이름만을 기억할 것이며 우리의 이름은 그가 휘두른 칼날 뒤에 숨겨진 핏자국으로나 남을 것입니다. 제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다시 베어지는 부관참시의 치욕을 겪으며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견고한 왕국에서 우리 같은 킹메이커들이 설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꺼이 그 톱니다 바퀴 사이에 끼어든 기름이었고 때로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갈려나간 쇳가루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치열하게 서로를 부정하며 싸웠던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든 왕들이 사실은 우리를 가장 먼저 지워버려야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슬픈 괴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한 명의 육신은 찢겨 나갔으나 제 영혼은 여전히 압구정의 강바람 속에 남아 전설처럼 떠도는 두 선배 정도전과 하륜을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누가 최고의 킹메이커인가? 누구의 티어가 가장 높은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답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유산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도전 대감, 당신은 패배자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장 거대한 승리자였습니다. 당신의 육신은 이방원의 칼에 쓰러졌고 이름은 500년 동안 역적의 명단에 올랐으나 조선의 모든 숨결에는 당신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경복궁의 이름부터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민본 사상까지. 조선의 왕들은 당신을 미워하면서도 당신이 쓴 법전 없이는 단 하루도 나라를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이름을 잃었으나 영혼을 심은 자, 당신은 사상의 티어에서 단연 독보적인 정점에 서 있습니다. 하륜 대감, 당신은 가장 영리한 생존자였습니다. 정도전이 꿈을 꾸다 죽었다면 당신은 그 꿈을 현실이라는 바닥에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당신이 정비한 육조 직계제와 강력한 왕권은 조선이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골격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왕의 분노를 피하는 법을 알았고 권력을 나누면서도 핵심을 놓지 않는 노련함을 보였습니다. 살아생전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온히 눈을 감은 자, 당신은 정치의 티어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한 명의 저는 가장 잔인한 승부사였습니다. 저는 사상도 제도도 아닌 사람의 욕망을 다루었습니다.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얻고 싶은 권력, 내 자식만큼은 최고로 만들고 싶은 집착. 저는 그 적나라한 본능을 이용해 세조를 세웠고 훈구파라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비록 제 무덤은 파헤쳐졌으나 제 방식은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습니다. 욕망으로 시대를 삼킨 자, 저는 권력의 티어에서 가장 파괴적인 존재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없었다면 조선은 어땠을까요? 정도전이 없었다면 조선은 그저 또 다른 고려에 불과했을 것이고 하륜이 없었다면 조선은 왕위 찬탈의 혼란 속에서 조기에 멸망했을 것이며 제가 없었다면 조선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잃고 신권에 휘둘리다 힘없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악역을 자처하며 조선이라는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왕은 태양처럼 빛나야 했기에 우리는 기꺼이 그 뒤편에 짙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자가 짙을수록 태양은 더 밝게 빛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태양이 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지만 다음날 해가 뜨면 그림자는 어김없이 다시 나타납니다. 권력이 존재하는 곳에, 왕을 꿈꾸는 자가 있는 곳에 우리 세 사람의 혼령은 언제나 이름을 바꾸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압구정의 강물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정도전의 이상과 하륜의 실리, 그리고
저 한 명의 욕망이 뒤섞여 흐르는 저 강물은 바로 조선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이 뜨겁고 비릿한 기록들은 후세의 당신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세상을 꿈꾸며 누구를 당신의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조선의 킹메이커들이 당신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이자 우리가 500년의 시간을 견디며 지켜온 지독한 진실입니다. 우리의 티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어떤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선택을 통해 다시 설계되고 있습니다.